네, 이슈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자세하게 세 개의 이슈 다뤄주실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예상보다는 좀 적은 규모로 1분기에 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각적으로 미증시 오후장에 이 부분이 핫 이슈가 되면서 반영이 됐고요. 또 국채 시장도 여기에 반응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로 좀 줄어든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진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여로 팀장님 한 줄평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제 한 줄 평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채권 발행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 증권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미국이 국채를 발행, 꾸준하게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어떤 자기 국가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금 조달이 우리는 이만큼 필요 없어라고 하는 좀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국채라는 것이 좀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 중에서 안전한 것은 없죠. 모두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자산이 있다 보니까 금이나 국채 이런 것들이 좀 안전자산 포함되는데 이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미국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볼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어떤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채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랑 어느 정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하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파고 들어가면 어지럽거든요. 근데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국채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채권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수요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도 떨어지죠. 그러면 어떤 채권에 대해서 좀 니즈보다는 우리가 안전자산보다는 좀 공격적인 자산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 이런 시선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국채금리도 거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거의 4.5%, 4.6%까지 올라갔다가 저번 거를 종가 보니까 4.07%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안전자산보다는 공격자산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공격적인 자산이 먼저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관심 섹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은 이 성장 섹터보다는 앞에서도 우리 윤지 앵커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저PBR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로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저PBR 관련해서 좀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PBR 관련 정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당장 매매는 저PBR 종목이나 안전자산 위주로 접근해보면 좋겠지만 자동차나 전기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제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성장주 위주로 좀 순환매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니까 매매 준비. 우리가 사실 많은 투자분들께서 경기 방어주보다는 성장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한 이틀, 3일 정도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여주어서 우리 경기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경기 민감주를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초조한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국채 감소, 국채 발행 감소량을 통해서 성장주의 온기가 돌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매매하고 싶으셨던 분야가 한다면 관심 종목을 형성을 해놓고 매매 준비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채 발행량이 예상보다는 좀 적은 규모로 발표가 되면서 궁금했던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QT를 이제 종료를 하느냐 마느냐 이와 관련된 힌트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건이었고 지금 발행량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간접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조를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이미 어떤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또 다른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고조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니야? 혹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접어둬야 되는 거 아니야? 1번으로 봐야 되나요? 2번으로 봐야 되나요? 저는 좀 가능성은 많이 약해졌지만
원래는 3월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막 그 점도표에 막 75%, 80%까지 갔었잖아요. 그 예전에 그랬었죠. 예전에 네. 그랬었는데 이제 많이 50%까지 떨어진 부분이고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적 완화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빨리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 이제 재료 소멸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쵸,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이 여전한데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 저는 봤을 때 3월에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까? 그냥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우리 고용지표나 뭐 실업지표나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게 미국한테 자신만만하게 나오면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줄인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쵸. 네.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 다 모든 정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엄청 위축이 되면은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또 성장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배드뉴스 이제 굿뉴스, 굿뉴스 이제 굿뉴스로 하는 게 시장 상황이랑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시장이 막 얼어붙을 것 같으면 배드뉴스도 굿뉴스로 이해를 하고, 굿뉴스는 당연히 굿뉴스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이랑 일본은 견고한데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랑 채권 발행 감소가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괜찮으니까 우리는 국채금리 이만큼 발행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자금이 걸로 가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은 이 중국에 들어간 소비자를 사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빚을 낸다고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계세요. 그쵸, 근데 이거는 양면으로 보는 거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이 시장에 나온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성장주가 위축이 되냐? 아니라는 거죠.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 성장주의 반등보다는 가치주,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아직 시세가 금융주 같은, 통신주 같은 경우들 시세 괜찮거든요. 이 성장주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정말 과대 높이 강했던 섹터는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 약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섹터는 반등인가? 이쪽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 PBR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가 내가 난 이 정도 저 PBR 관련 종목 좀 수익 만족스러워. 그러면 이제 조금 반등이 센데 갔다가 반등 센 곳이 좀 단기적 차익실 나오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성장주 이렇게 좀 영악하게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목 이슈입니다. 지금 리튬 플러스를 비롯해서 몇몇 리튬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수수산화 리튬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의 거래부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줄 평 해주실까요? 네, 2차 전지 중에 언론 활동을 리튬이 최고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먼저 이 무수수산화 리튬이 뭐길래 이렇게 또 주가가 움직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보도가 가진 의미도 같이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간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LF 배터리에 탄산 리튬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무수수산화 리튬이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의 효율을 줄여주는 이제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무수수산 리튬은 내수 수분 함량이 0에 가까운 이제 수산 리튬을 일컫는 부분이고, 무사수산 리튬은 리튬 2차전지 소재 원료 사용되는 수산 리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가장 좋아하지만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어떤 소재, 화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탄산 리튬, 수산 리튬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수산 리튬보다 부피가 작고 리튬 투입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리튬 전고체 전지나 리튬 이온 전지용 양극재 생산 시에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무수수산 리튬을 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필요하고 더 청정한 수산 리튬을 우리가 구해 와야 되는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 기자분이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약간 그 대량 생산 체제가 됐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랑 무수수산 리튬 개발했을 때 개발 비용이랑 그런 공정 비용 같은 거 다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러고 봤어요. 분명히 이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리튬 관련 종목들 지금 보신 분 아시겠지만 다들 이제 꾸준하게
이제 리튬이랑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추이랑 수급 동향을 말씀드리면 음봉이 이어지고 있어요. 음봉이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이 종목을 살 의지는 없는데 사고 싶어요.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던져주니까 그 물량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무사수사 리튬 뉴스가 나왔을 때 유감스럽게도 대장급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튬 포스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튬 종목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 언제 드라이빙을 거냐면 리튬 가격이 이제 점점 반등하기 시작하고 2차전지 업황이 개선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셀 기업들이랑 양극재 기업들이 단일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그때 드라이빙을 거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리튬 관련 종목이랑 장비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들어올 때 조금씩 사모은 다음에 뉴스 나왔을 때 이제 그들과 함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기술력의 발달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완전히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줘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는다. 이런 기대는 좀 금물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대체적으로 좀 음봉 기록하고 있는데 수급도 분석을 좀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또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리튬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시나요? 네, 현재까지는 많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되겠지만 이 토마토의 박손열이라는 사람이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기 가슴이 아픈데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성장성을 좀 확인을 하고 성장성이 확보된 섹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만약에 이번 분기가 바닥이다 확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저효과라는 걸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말은 쉬워요.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적자 나왔으니까 기저효과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뒤에 실적이 추가 훼손되거나 개선되지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만큼 이 투자분들 관심 많고 어떤 이 판매 동향도 꾸준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드시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2차 전지를 제외한 섹터 중에서 기저효과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건 반도체다라고 판단돼요. 당연히 섬유, 의복,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섹터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 침체기에 들면은 3년, 5년이고 쉽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1년 반에서 2년을 쉬었다고 하면은 2차 전지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년 정도 쉬고 말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년 이상 쉴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계속 이 산업 이 코트라에서 근무하면서 막 2차 전지 수출 동향, 뭐 전기차 수출 동향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전지고 완성차 기업들이 빠르게 판매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성장폭이 둔화되는 것은 맞고 우리가 전기차의 어떤 정말 괄목할 만한 혁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경기 침체는 6개월에서 1년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3분기, 4분기 두 번 피크 이제 두 번 훼손이 있었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뭐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2차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또 2분기나 3분기 사이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는 분할 매수를 정말 잘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사도 됩니다. 리튬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무수수산 리튬 뉴스 나왔을 때 혹시라도 리튬 가격이 반등했을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코미스에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도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나는 정말 좀 분할 매수 잘 못하고 좀 최대한 남들보다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차피 2차전지 관련해서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니까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리튬 가격도 이제 바닥 다지는 걸 마치고 우상향하기 시작했다.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사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접근할 때 세 가지 시그널 주셨어요. 리튬 가격 반등 확인해야 되고, 업황이 개선되는 거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큰 셀 업체들이 단일 공급 계약 체결하는지 이런 부분들 기사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관심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답을 주셨네요. 다음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핸드셋. 최근 들어서 이쪽이 핫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수요 피크가 지났다라는 평가들이 한창이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죠. AI 폰. 이 갤럭시 S24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줄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 줄평은 소프트웨어 대 하드웨어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갤럭시 S 휴대폰이랑 뭐 애플 아이폰, 애플 비전 프로,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있고 하드웨어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섹터 모두 오늘 엄청나게 잘 가고 있지 않아요. 대장에 한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종목을 불러들여서 일봉 차트를 켜봤을 때, 이 종목 안전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사시는 거고,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제주반도체나 엑시콘, 네오셈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해보도록 하고, AI 관련 종목을 보면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들 수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를 들 수 있고, 이쪽 소프트웨어 먼저 좀 봐주시네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인터플렉스 말씀드리고, 좋았는데, 뉴플렉스 말씀드리고, 코리아 서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열드린 코리아 서키트는 기초적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제가 나열드린 5개, 6개 종목 중에서 손이 가는 종목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밸류에이션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대비 600% 올라왔다는 거 아실 건데, 만약에 이렇게 바닥 대비 150%, 200% 올라오는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맞고 이 위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S24랑 애플 아이폰이 전 모델 대비해서 100%, 150%가 팔려야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될까? 이걸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일단 지금 나오는 사전 예약을 보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갤럭시 S24 사전 판매량 매진됐다는 뉴스 읽어보셨을 거고, 애플 아이폰이랑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초도 물량을 8만 대를 준비했는데 다 팔려서 16만 대, 30만 대 준비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제 애플 비전 프로는 아직 그런 뉴스 없는데 갤럭시 S24에 대해서는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갤럭시 S24랑 울트라랑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 단톡법 폐지 뉴스 알아보셨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단톡법이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휴대폰 부품 기업들이랑 통신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을 받고 싶은데 핸드폰 가격이 120만 원, 160만 원 부담스러워 못 사요. 이게 정말 기술력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정말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요. 근데 이게 단통법이 좀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 이제 보조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보조금이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면은 120만 원이라서 못 샀던 분들이 90만 원, 80만 원이면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이게 뉴스를 정말 철저하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뉴스를 모른다고 치더라도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차익 시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단톡법 폐지가 되면은 이 휴대폰 통신업체랑 부품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 파이가 줄어드니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매도하신 분들은 그냥 안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사가지고 이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사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살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실질적으로 사전 예약 결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예약 다 끝나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뭐 삼성전기,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KH바텍, 뭐 LG 이노텍,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플렉스랑 코리아 서키트처럼 이 기대감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번 2024년 1분기랑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얼마가 나오고 있고, 이런 산출된 데이터는
판매, 사전 예약된 것이 판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리포트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반응을 보고 매매에 연결시켜도 늦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핸드셋 관련해서 뭐 토픽 종목 좀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네, 오늘 섹터마다 토픽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확실하게 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한 토픽보다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위주로 토픽을 좀 정해보자라고 한다면 전 LG 이노텍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애플 관련 종목에 해서는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네. 애플이랑 이 갤럭시 S24 관련해서 종목이 너무 많아요. 뭐 세경 하이테크나 뭐 이런 종목도 많이 들어보셨죠? 10개에서 15개가 되는데 대장주들만 강세를 보입니다. 인터플렉스랑 뉴플렉스랑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BH나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요. 그러면 철저하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 중에서 하방이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릴까? 이 부분 중에 저는 후자를 준비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4 모멘텀도 있지만 애플 비전 프로랑 애플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래서 갤럭시 S24 같은 경우 약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애플 관련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조차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파이는 LG 이노텍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잘 발표했거든요. 4분기 영업이익 4,837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업종포가 12.45인데 현재포가 4.79. 업종 대비 3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이죠. 연말에 가끔 나오는 건데 설마제 가지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1.2조 원 앞당겨서 지급을 하면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BNK 증권에서 모멘텀이 나왔더라고요. 실적 모멘텀이 부재해서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 일봉은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양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에 좀 반대로 움직이는 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아이폰까지도 사전 판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은 애플이 비전 프로를 초도 물량으로 8만 대를 갖고 왔는데 이 8만 대가 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만 대, 30만 대까지 팔린다. 일단은 8만 대가 사전 이 초도 물량이 다 팔렸기 때문에 애플 실적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애플 비전 프로가 8만 대에서 15만 대, 20만 대까지 오면은 분명히 그 낙수 효과 오거든요. 그럼 그 낙수 효과는 당연히 LG 이노텍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이럴 만한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시장 대비 안정적인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는 LG 이노텍 좀 체크하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손여루 팀장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